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빨리 답장하지 마.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돼. 밀당은 필수야.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일부러 몇 시간 뒤에 답장하고 만나자는 말에 바쁜 척하고 좋은데 별로인 척 연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상대가 더 연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더 불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밀당,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밀당은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이에요. 연애에서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가 다가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걸 말하죠. 너무 쉽게 얻으면 재미없다. 쫓기는 사람이 지는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당을 전략처럼 사용해요. 관심 있는 척하다가 무관심한 척하고 다정하게 대하다가 차갑게 돌아서고 연락을 자주 하다가 갑자기 뚝 끊고 그렇게 상대를 흔들어서 나한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일까요? 밀당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불안하니까요. 내가 너무 좋아 보이면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볼까봐,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면 상대가 안심하고 멀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척하고, 보고 싶으면서도 바쁜 척하고, 설레면서도 별로인 척 가면을 써요. 내 진심을 숨기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숨기다 보면 정작 상대는 내 마음을 모르고 나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어서 더 불안해져요. 처음에는 밀당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답장을 늦게 하니까 상대가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제가 만나자는 말에 바쁘다고 하니까 상대가 먼저 일정을 물어보고 저는 조금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밀당이 진짜 통하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대도 저처럼 답장을 늦게 하고 만나자는 말에 애매하게 반응하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불안해지고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게 돼요. 밀당은 결국 밀당을 부르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불러요. 심리학자 스키너가 발견한 원리인데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 사람들은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슬롯머신이 딱 그래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돈을 넣게 되죠. 밀당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언제 다정하게 대할지, 언제 차갑게 돌아설지 모르니까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일시적인 집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밀당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진짜 관심이 아니라 불안해서 오는 집착이에요.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예요. 밀당은 또 다른 심리적 효과도 만들어요. 바로 희소성의 원리예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밀당을 하는 사람은 일부러 자신을 희소하게 만들어요.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나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이 사람을 얻으려면 더 노력해야겠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희소성은 단기적으로는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감을 만들어요. 계속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도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밀당은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요. 밀당으로 얻은 관심이 진짜 관심일까요?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연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궁금해서 연락하는 걸까요? 만약 밀당을 멈추면 상대도 연락을 멈출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고 누가 먼저 진심을 보일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시작부터 불안해요. 밀당으로 시작한 관계는 밀당으로 유지해야 하고 한쪽이라도 진심을 보이는 순간 균형이 무너져요.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저도 밀당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친구들이 너무 빨리 답장하지 말라고 해서 일부러 몇 시간씩 기다렸어요.
보고 싶어도 참았고 좋은데 별로인 척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상대가 더 자주 연락했고 제가 답장하기를 기다리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상대도 똑같이 밀당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는 더 불안해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 진심을 숨기다가 관계가 흐지부지 끝났어요. 밀당으로 시작한 관계는 밀당으로 끝났어요. 그럼 밀당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모든 밀당이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 설정과 불안한 밀당은 다르거든요. 경계 설정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게 편해. 나는 주말에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라고 말하는 건 밀당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에요. 하지만 일부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연락을 끊거나 관심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건 밀당이에요. 차이는 간단해요. 경계 설정은 나를 위한 거고 밀당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밀당이 전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게임처럼 대하게 됐어요. 누가 먼저 진심을 보이면 지는 거고 누가 더 무덤덤하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관계는 게임이 아니에요. 관계는 진심이 만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진심을 숨겨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좋은 관계는 밀당이 필요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내 진심을 보여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예요. 밀당 없이도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밀당은 결국 불안에서 나와요.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봐,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밀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 그게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나야. 이런 태도가 진짜 매력이에요. 자신감 있는 솔직함은 밀당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밀당에 반응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은 진심에 반응해요. 만약 상대가 밀당을 해야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나한테 맞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해도 좋아하고 내가 솔직하게 마음을 보여도 그 진심을 받아줘요. 밀당으로 얻은 관심은 언젠가 식지만 진심으로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요. 밀당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시적인 관심을 끌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고 진심을 숨기고 언제 관계가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결국 한쪽이 지쳐서 떠나거나 서로 신뢰를 잃고 끝나게 돼요. 저는 이제 밀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떠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심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 거예요. 밀당으로 얻은 관심보다 진심으로 시작한 관계가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요. 사랑은 결국 진심이 만나는 거예요. 밀당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록해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